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떼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요즘 문 밖을 나설 때면 옷깃을 꽁꽁 여미게 되는데요. 이렇게 겨울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몸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추운 날씨에도 마음을 활짝 펴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무대 위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열정과 아름다운 선율들입니다. 이렇게 겨울 안에서 예술이 주는 위로는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얼어붙은 일상을 녹여줄 귀한 무대들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유혜빈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가 먼저 공연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오늘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빈 아나운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저는 또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목도리나 장갑 같은 이런 방한 제품이 선물 받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것만한 게 없죠. 그렇다면 신이 내린 목소리가 내 귀에 직접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주는 선물은 어떨까요? 신이 내린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오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이 내린 목소리, 누가 떠오르세요?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기는 한데 설마 그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생각이 통한 것 같은데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마이 시크릿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주 특별한 선물처럼 우리의 곁을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수미 선생님 하면 진짜 누구나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공연일까요? 네,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조수미 선생님의 지난 40년의 음악 인생을 집약한 무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수미 선생님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무대들에서 활약하면서 한국 클래식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도 있었어요. 프랑스 문화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공로 훈장 중에서도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 코망데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건 예술가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에 하나라고 해요. 코망데르 최고 등급이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역시 월드 클래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조수미 선생님 같은 경우 동양인 최초의 프리마돈나, 그래미 어워즈 최초 수상 같은 수많은 최초와 최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 같은 경우 그녀의 40년의 음악 인생을 집약해서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무대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백뮤니 불여일견, 아니 불여청정이라고 해야겠죠? 우리 조수미 선생님의 목소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번 살짝 느껴보고 올까요?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soul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네, 이렇게 잠깐 들어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천상의 목소리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공연에서는 다른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콘서트는 사랑과 유머, 평화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봤던 이 오 홀리 나잇은 물론이고요. 캐롤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음악이나 팝, 오페라 아리아까지 장르의 벽을 허물고 조수미 선생님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의 시작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로 문을 여는데요. 마치 동화 속 축제에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클래식 공연이라고 하면 좀 너무 엄숙하거나 정중한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이렇게 팝이나 영화 음악이 나오면 굉장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수미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관객들과의 소통이거든요. 어렵지 않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연말 파티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파티에 호스트만 있으면 약간 서운하잖아요. 이번엔 조수미 선생님이 직접 초대한 아주 특별한 게스트들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게스트요. 조수미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들일 것 같은데 누가 오실까요? 네, 아마 팬텀 싱어를 즐겨보셨던 시청자분들은 익숙하고 반가운 이름일 것 같은데요. 먼저 묵직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님이 함께 합니다. 길병민 님은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영 아티스트 출신으로 클래식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분인데요. 조수미 선생님과의 듀엣에서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장르를 넘나드는 팔색조 매력의 소유자죠.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 님도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박현수 님의 감미로운 미성과 이 조수미 선생님의 엄청난 소프라노가 만나면 또 어떤 색깔의 하모니가 탄생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라인업을 들으니까 굉장히 설레고 또 귀호강을 제대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는 또 기대되는 부분이 이 두 분 다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눈과 귀가 둘 다 호강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또 젊은 거장으로 불리는 지휘자 헨리 케네디랑 디토 오케스트라가 합세해서 웅장하고 풍성한 사운드까지 책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수미 선생님이 후배 연주자들을 정말 아끼는 걸로 유명한데요. 선후배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무대 케미도 이번 공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또 소희 아나운서, 제가 듣기에는 조수미 선생님의 공연의 티켓이 정말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번 공연은 언제, 어디서 하는 걸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공연 같은 경우 전국 투어로 진행이 되는데요. 강릉과 의성, 평택을 거쳐서 대망의 피날레를 바로 서울에서 합니다. 이 피날레 날짜도 정말 완벽하고요.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공연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당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나 평택 공연 같은 경우에는 평택 아트센터 개관을 맞이해서 특별 공연으로 꾸려져서 무료 공연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꼭 잡아보시면 너무 좋겠죠? 네,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이런 날짜까지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또 평택 공연도 너무 뜻깊고 서울 공연은 전국 투어의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에너지만큼도 최고조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수미 선생님도 이번 공연의 한 곡 한 곡을 모두 내가 들려주고자 하는 크리스마스의 정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애정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마무리를 하고 싶다면 이 소중한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조수미 크리스마스 콘서트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한 공연도 또 있다고 해요. 어떤 걸까요? 네, 벌써 12월이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또 새해 해돋이를 보면서 소망을 빌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연말 풍경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 멀리 올라가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1000년 넘게 이어진 특별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바로 그 의식, 나래를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오, 나래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 옛날에도 이렇게 연말을 보내는 방법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의식일까요? 네, 쉽게 말하면 그동안 한 해에 있었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해에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의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연말 대축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궁중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모두가 함께 즐기는 큰 행사라고 합니다. 궁중이라고 해서 조금 무거운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활기찬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또 이거는 단순히 잡기를 쫓는 의식을 넘어서 예술, 음악, 춤, 그리고 연희가 모두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처럼 진행됐습니다. 그 오랜 풍습을 현대적으로 되살려낸 국립국악원의 나래. 먼저 홍보 영상을 짧게 보신 후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짧은 영상만 봤는데 엄청 화려해 보입니다. 또 저는 궁중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정적인 느낌이 아닐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활기차고 엄청 신이 나는 분위기네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었는데 평소에는 신분이 엄격했던 궁중에서도 이날만큼은 예인과 광대, 백성까지 모두 함께 어울렸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난장판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큰 축제의 밤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장면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부는 하늘과 땅의 시작을 알린다는 고천지입니다. 그에 맞게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되는데요. 창덕궁 전체에 촛불과 횃불이 켜지고 언덕에서는 대취타 연주가 시작됩니다. 대취타라는 이 음악 되게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정확하게 어떤 음악일까요? 네, 대취타는 왕의 행차에서 쓰이던 군례악입니다. 태평소가 선율을 맡고요. 징이나 북, 장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 나래에서는 고치타로 재해석됐고요. 사방지신이 나래를 허락하는 사방신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1부 함께 감상하고 오시죠. 와, 분위기가 정말 장대하네요. 그럼 다음 장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나래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역신을 맞이합니다.
잡귀나 병마 등 나쁜 기운을 통틀어 역신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역신을 달래고 정성껏 대접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부분은 민간인 연희패가 먼저 궁궐에 들어와 풍물을 선보이는데요. 그 후로 사자춤과 하견화 대무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역신들이 쉽게 물러설 리 없죠. 오히려 힘을 과시하듯 역신물을 추는데요. 자, 그럼 2부 새 역신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와, 엄청 이 액션이 화려하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역신을 이렇게 달래줬잖아요. 그럼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 차례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3부에서는 놀이로 역신을 쫓는다는 군화이가 펼쳐지는데요. 제일 먼저 방사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가면을 쓰고 배를 두드리며 춤을 추는데요. 누가 봐도 조금 무섭게 느껴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방초용이 등장해 초용물을 추며 역신을 몰아내고요. 12지신까지 나와서 역신들과 공방전을 벌입니다. 자, 그럼 3부 새 역신 함께 보고 오시죠. 네, 12지신까지 이 공방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치열하네요. 이 정도면 역신이 좀 항복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역신들이 항복을 해서 드디어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4장은 새해의 평안을 기원한다는 기태평인데요. 언덕 위에서는 다시 되치타가 울리고 마당에서는 향화무락이라는 춤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행복을 바라는 모두의 마음을 담은 4장,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이렇게 매번 무용 공연을 볼 때마다 춤으로 기승전결이 표현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연말에도 저희가 이 공연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올해에도 나래 공연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21일 일요일까지 총 4일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진행되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날에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 공연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번 공연 다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예빈 아나운서 애니메이션 OST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혼자 걷거나 일할 때 틀어두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겨울에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지브리랑 디즈니 중에 뭐를 더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만큼 난제인 게 없습니다. 환상적이고 화려한 디즈니냐? 아니면 서정적이고 감동적인 지브리냐? 사실 이 두 스튜디오의 음악들이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각각의 매력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난제 같은 애니메이션 음악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연 준비했습니다. 올겨울 가장 사랑받는 두 애니메이션 세계관이 오케스트라 선율안에서 하나가 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지브리 앤 디즈니 OST 콘서트 파이널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목에 파이널이 붙어있는 만큼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더 오케스트라 시리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애니메이션 음악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브리와 디즈니의 명곡들을 웅장한 풀편성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보통 이런 콘서트 같은 경우 지브리면 지브리, 디즈니면 디즈니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1부와 2부를 나눠서 두 감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와, 정말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화려한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감성적인 지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누구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가면은 이 취향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브리와 디즈니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멜로디다 보니까 실패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공연 같은 경우 악기의 편성이 정말 다채로운데요. 바이올린, 첼로 같은 현악기는 물론이고요. 피아노와 색소폰, 그리고 뮤지컬 배우들의 목소리까지 더해져서 지루할 틈이 하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부 지브리의 세계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1부 지브리 스튜디오 음악들로 꾸며지는데요. 지브리 음악의 특징은 듣는 순간에 이 어릴 적에 아주 순수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노스텔지어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천궁의 성 라퓨타의 음악을 시작으로요. 마녀배달부 키키의 경쾌하면서도 아련한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 연주됩니다. 특히나 주목해볼 점들은 솔리스트들의 활약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김회진 님이 모노노케 히메를 연주하면서 비장한 선율을 들려주고요. 피아니스트 오춘환 님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메인 테마인 인생의 회전목마를 연주합니다. 인생의 회전목마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또 설레네요. 또 그 곡이 피아노 선율로 듣다 보니 정말 낭만의 끝판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이 연주 위에서 피아노 건반이 얹어지면은 그 전율이야말로 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짜릿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벼랑 위의 포뇨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곡들도 색소포니스트 조세형님의 연주로 더 따뜻하고 깊이 있게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색소폰으로 듣는 지브리라고 하니까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지금까지 지브리 감성을 듬뿍 충전했다면 이제 2부는 디즈니일까요? 네, 맞습니다. 2부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우리 환상의 나라 디즈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가 악기 소리들에 좀 집중을 했다면 2부는 조금 더 버라이어티한 쇼 같은 느낌인데요. 이 토이스토리의 우정 넘치는 테마도 나오고요. 또 K-팝 데모넌터스 이 부분도 함께 나옵니다. 인어공주, 알라딘, 겨울왕국까지 전주만 딱 들어도 이 노래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디즈니의 불후의 명곡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특히나 2부의 하이라이트, 바로 목소리입니다. 악기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뮤지컬 배우들이 직접 나와서 라이브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노래까지 해주시는군요. 또 이렇게 뮤지컬 배우들이 직접 부르는 디즈니 OST라고 하니까요. 거의 뭐 브로드웨이 같거든요. 어떤 분들이 나오실까요? 네, 라인업 정말 화려합니다. 먼저 감미로우면서도 파워풀한 가창력을 가진 뮤지컬 배우 백형훈 님이 함께하고요.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김순 님도 함께합니다. 백형훈 님은 알라딘의 아라비안 나이츠로 무대를 장악할 예정이고요. 김순 님은 모두가 알고 있고 또 기다리는 그곡 겨울왕국의 Let It Go로 열창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두 분이 만들어낼 듀엣 무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색소포니스트 조세영 님은 2부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코코의 Remember Me나 니모를 찾아서의 Beyond the Sea 같은 곡들을 재즈틱하고 감미롭게 연주를 해서 디즈니 특유의 흥겨움을 더해줄 예정입니다. 코코의 Remember Me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 곡을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걸 직접 들을 수 있다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그리고 여기에 뮤지컬 배우들의 라이브까지 더해지면 더 종합 예술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정말 구성이 너무 알차죠. 이렇게 지브리의 감동과 디즈니의 환희를 하루에 다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연말 코스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빠졌죠? 바로 이 멋진 공연,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둔 12월 22일 일요일에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롯데콘서트홀 같은 경우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자랑하는 곳이니까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를 제대로 즐기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일 것 같습니다. 또 지휘는 섬세한 해석과 카리스마로 유명한 최영선 지휘자가 맡았고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아서 아주 꽉 찬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12월 22일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에 정말 딱일 것 같은데요. 연인과 함께 가도 좋고 또 아이들과 손잡고 가기에도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번 공연은 5세 이상부터 관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첫 오케스트라 나들이로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지브리가 주는 따뜻한 위로와 디즈니가 주는 희망,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크리스마스 지브리 앤 디즈니 OST 콘서트 파이널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다양한 공연들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픽피플 시간입니다. 예빈 아나운서가 먼저 어떤 인물을 오늘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소희 아나운서가 방금 픽 스테이지에서 크리스마스 지브리 그리고 디즈니 OST 공연을 소개해 주셨죠. 그 이야기 속 지브리 음악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히사이 시조 작곡가입니다. 히사이 시조는 1983년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계기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처음 만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두 사람 처음에는 서로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생각보다 너무 젊은데 이렇게 생각했고요. 히사이 시조는 이 감독 꽤 까다롭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우시카의 이미지 앨범을 들은 순간 미야자키 감독이 태도를 급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인상은 최악이었지만 이후 40년을 함께 해온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이 두 분 너무 유명한 조합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색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조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히사이 시조만의 특별함이 뭐였길래 이 둘이 이렇게 이어졌을까요? 네, 히사이 시조는 음악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캐릭터의 강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브리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 장면의 분위기나 캐릭터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에게는 또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이 어느 날 초원이 그려진 스케치 한 장을 아무 설명 없이 내밀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걸 본 히사이 시조는 바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울의 메인 테마인 인생의 회전목마 초안을 바로 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림과 음악을 직관적으로 통일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건데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잖아요. 제목만 들어도 그 딴딴딴딴 하는 그 멜로디가 막 생각이 나는데 이 곡이 그림 한 장을 보고 바로 만든 곡이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어려웠던 점은 또 없을까요? 그쵸? 사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음악은 히사이 시조가 직접 정말 제일 어려웠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작품 속 하울이라는 캐릭터가 분명히 자유로운데 불안하고 또 강하지만 외로운 이런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테마를 만들면서 초안을 무려 56번이나 고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56번째 시도에서 결국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아름다운 선율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와, 56번이요. 와, 정말 많이 고쳤네요. 이런 피나는 노력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선율이 탄생하고 한 거군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다른 곡들의 에피소드도 또 궁금해집니다. 네, 이 곡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곡이죠. 바로 서머인데요. 이 곡은 히사이 시조의 음악적 특징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경쾌한 피아노, 반복되지만 지루하지 않은 리듬, 또 여기에 여름 햇살처럼 밝지만 어딘가는 조금 쓸쓸한 감정이 함께 느껴지죠. 그 이유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썸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들을 때마다 뭔가 밝은데 어딘가 좀 쓸쓸하고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숨겨진 이야기가 뭘까요? 네, 바로 이 서머는 히사이 시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정이 예민했을 때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을 쓰기 시작하자 멜로디가 단숨에 쏟아졌고요. 무려 2시간 만에 작곡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미묘한 감정이 곡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함께 서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왠지 모르게 조금 울컥하는데요. 이렇게 히사이 시조는 직접 지휘도 하고 연주도 하는 걸로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히사이 시조는 자신의 작품을 직접 지휘하기도 하는데요. 2008년 센과 치히로 콘서트를 지휘하던 중에 연주 도중 잠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치히로의 성장 이야기는 내 딸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 말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자신의 곡과 작품에 진심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픽피플, 지브리의 감정을 만든 작곡가 히사이 시조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브리 하면 떠오르는 작곡가 히사이 시조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마 오늘 언급된 이 노래와 작품들에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공연과 관련된 인물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픽피플, 정말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이죠.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입니다. 조수미 선생님은 사실 잘 클래식을 모르는 분들도 모두가 아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 픽스테이지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최근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지난 5월 26일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문화예술 공로훈장 중에 그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코망데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최고 등급인지는 몰랐는데 또 뉴스에서 보니까 한국인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명훈 지휘자 이후에 역대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훈장을 수여한 펠르맹 전 장관이 80년대 서양 오페라 세계에서 아시아 예술가의 성공은 상상하기가 힘들었는데 당신은 그 장벽을 깨고 다른 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헌사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장벽을 깨고 길을 열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울컥한데요. 그러면 지금의 K-클래식 열풍의 시초가 바로 조수미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조수미 선생님한테도 사실 정말 반전 과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반전이요. 사실 워낙 지금 훌륭하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탄탄히 밟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실 것 같죠. 사실은 서울대 성악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입학 후에 첫사랑에 아주 깊게 빠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1년 365일 내내 남자친구랑 붙어 다니느라고 수업은 물론이고 시험까지 막 펑크를 내셨다고 합니다. 조수미 선생님이요. 이렇게 또 사랑 얘기를 들으니까 다르게 느껴지는데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적 미달로 제적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부모님의 권유로 이렇게 단돈 300불만 들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전설이 시작됩니다. 유학을 가서 남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고 그 충격으로 정말 연습에만 지독하게 매달렸다고 해요. 덕분에 5년 과정의 산타 세칠리아 국립음악원을 무려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와, 5년을 어떻게 2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역시 천재는 시련을 겪으면 더 무섭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카라얀 지휘자에게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극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수미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곡 역시 모차르트 오페라의 마술피리, 그중에서도 밤의 여왕의 아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특히나 기계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하는 음정과 초고음을 아주 작게 불렀다가 확 크게 키우는 그 메가폰 테크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이 전설적인 목소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와, 정말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죠. 그렇게 오죽하면은 카라얀이 목소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밤의 여왕 역할은 너무 자주 하지 말라라. 이렇게 조언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수미 선생님이 더 존경받는 이유, 이렇게 고고한 오페라 무대에만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빈 아나운서 혹시 나가거든이라는 노래 아시죠? 알죠. 명성황후 OST잖아요. 나 슬퍼도 맞죠? 아마 한국인이라면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예빈 아나운서 노래하셔도 되겠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명성황후 OST뿐만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 주제가였던 챔피언스도 있고 또 조수미 선생님은 이렇게 오페라의 배역에 갇히는 게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고 위로를 주는 노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 또 조수미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클래식이나 성악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번 프랑스 훈장 수여식에서도요. 어두운 곳에 예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경을 넘어서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싶다는 그런 소감을 남겼는데요. 이 말처럼 조수미 선생님의 목소리는 장르와 국경을 넘어서 정말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 하나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네, 소프라노들에게는 꼭 한 번쯤 불러보고 싶은 도전 과제 같은 곡입니다. 바로 호프만 이야기에 나오는 인형의 노래인데요. 엄청난 고음에서 펼쳐지는 기교와 인형을 연기해야 되는 연기력까지 필요해서 극악의 난이도로 꼽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Les oiseaux dans la cherbille, dans les cieux, l'astre, le jour. 네, 이렇게 잠깐만 들어도 아주 고음의 향연이죠. 이렇게 오늘 픽피플에서는 체계적으로 한국의 클래식의 위상을 알리고 또 한국에는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선 전설, 소프라노 조수미에 대해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인물도 함께 알아볼까요? 예빈 아나운서, 마지막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아까 픽 스테이지에서 나래 공연을 소개해드렸죠. 그 나래 속에는 역신을 몰아내는 주민 처용무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처용무를 재구성한 인물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경기도 무용단의 예술감독 김경숙 단장님입니다. 아까 처용무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이 작품을 해석한 공연이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2022년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이 선보인 처용 나래희인데요. 전통 나래의식과 처용 설화를 합쳐 우리 모두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을 예술로 치유하고자 했던 작품입니다. 자, 그럼 김경숙 단장은 어떤 인물일까요? 김경숙 감독은 전통무용 인생만 무려 50년으로 모든 길이 그동안 무용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종묘제례 일무 이수자이고요. 국립국악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무용단에서 안무자와 지도위원을 거쳐서 2021년 한국문화재재단 예술감독으로 선임됐고요. 최근에는 경기무용단 예술감독까지 맡고 있는 그야말로 전통예술계의 핵심 인물입니다. 정말 전통 무용부터 교육 그리고 행정까지 모두 맡아오셨네요. 네, 맞아요. 특히 또 전통 보존에서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전통의 보존과 전생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의견을 내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해 주신 처용 나래회는 어떤 공연이었나요? 네, 처용 나래희는 전염병과 재난을 몰아대던 옛 의식이었죠. 나래의 역신을 물리치는 처용설화를 2022년 감정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자, 그럼 공연 영상을 먼저 감상하시고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희 아나운서 혹시 아까 저희가 봤던 처용과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확실히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더 익숙한 느낌이에요. 또 아까 설명해 줬던 그 태평소라는 악기도 보였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악원에서 이 공연을 했던 나래 공연 속의 처용무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느낀 게 맞을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김 감독은 전통 동작과 정자의 구조를 지키면서도 또 정가와 타악, 그리고 외부 객원 무용수들의 에너지까지 더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김경숙 감독님의 철학을 한번 알아볼까요? 김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통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지금의 감정과 시대에 맞게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특히 처용나래희는 그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공연이었는데요. 공연을 선보인 시기는 2022년으로 당시 코로나19 시절이었죠. 그 당시 지친 사람들에게 전통의식으로 정화와 치유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여기에 호두깎이 인형처럼 연말에 떠오르는 고정 레파토리가 되길 바란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통이 대중과 가까워지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통 예술이 이제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사람을 위로하는 예술로 발전시키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무용단의 김경숙 단장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히사이시조, 조수미, 김경숙 단장까지 만나면서 픽피플 시간도 함께 해봤는데요. 이렇게 무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찰나처럼 지나간 것처럼 어느덧 연말도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깥 날씨가 점점 매서워지지만 마음의 온도는 따뜻하게 우리가 어떤 문화를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공연들 함께 보시면서 추위를 누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겨울을 행복하게 해드릴 다양한 공연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